여성의 수가 적다고 해서 반여성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여성 캐릭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성평등한 작품인 걸까요? 성평등 테스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bechdel 테스트는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bechdel 연재작인 주목해야 할 레즈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가자는 애인의 제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오직 3가지 기준에 맞는 영화만 봐. 여자가 최소한 2명 이상은 나올 것.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주제가 남자와 관련된 것이 아닐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이 기준으로 내가 볼 수 있었던 영화는 6년 전에 개봉했던 에일리언이 마지막이었다고요. 혹시 너무 쉬운 기준이라고 느껴지셨나요? 그건 80년대 이야기고 요즘 영화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셨나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흥행 30위권 안에 들어간 국내 상업영화 중 이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영화는 단 13편,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긴 하나 이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거나 어쩌다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그 주제가 남자에 종속되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볼 게 얼굴밖에 없는데 그따구로 사나! 이처럼 bechdel 테스트는 남성 중심적인 영화계의 변화를 끌어내는 중요한 담론으로서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테스트가 모든 영화의 성평등 지수를 판가름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순 없죠. 여성의 수가 적다고 해서 반여성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여성 캐릭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성평등한 작품인 걸까요? 이처럼 그 의의성과 함께 한계도 명확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테스트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코모리 테스트는 bechdel 테스트에 대한 반박으로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이 테스트는 영화 퍼시픽 림의 여자 주인공 마코모리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퍼시픽 림이라는 작품 자체가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의 일본 애니 덕후력이 총집결되어 만들어진 영화였던 만큼 재패니메이션 속 여성 파일럿 캐릭터를 대놓고 오마주한 캐릭터가 바로 마코모리입니다. 그는 괴수의 습격으로 인해 가족을 모두 잃고 방황하다가 자신을 구해준 로봇 파일럿을 따라 군에 입대했는데요. 그 어떤 남자 병사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 적에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결국 이를 이겨내고 인류를 구원해내죠. 이렇게 꽤 탄탄한 여성 서사를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화를 나눈 다른 여성 캐릭터가 없다는 이유로 bechdel 테스트 기준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오갔고 이때 텀블러의 차일라라는 유저가 bechdel 테스트의 대안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코모리 테스트였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할 것, 그에게 독립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그 이야기가 남성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닐 것. 즉,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보다는 그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등장인물의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시한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서사도 좋고 다 알겠는데 저 똑같은 브릿지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할리우드 제작진 여러분들. 만약 당신의 이야기에서 여성 캐릭터 대신 섹시한 램프를 넣었는데도 이야기가 작동한다면 그건 싸구려다. 캡틴 마블 코믹스의 스토리 작가인 켈리 수 디코닉이 미국의 매체 IGN과 한 인터뷰 중 한 발언입니다. 그가 말한 섹시한 램프 테스트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를 섹시한 램프로 대체해도 전개에 문제가 없는가. 램프는 캐릭터성이나 특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그냥 이쁘기만 한 소품이죠. 즉, 여성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얼마나 주체성을 가졌는지, 이야기 전개를 위해 가볍게 소모되거나 그저 눈요깃거리로 쓰이지 않는지 판별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워너브라더스의 슈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에는 신문사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이자 슈퍼맨의 여자친구인 로이스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작품 설정상 퓰리처상까지 받은 능력 있는 기자이건만 영화 속에서 그 능력과 매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죠. 맨 오브 스틸에서 여성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는지 허핑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남긴 코멘트가 진정 압권이라 공유해봅니다. 이 영화에서 로이스 레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램프는 최소한 떨어질 때 조용하기라도 하지. 젠 아이어렐이라는 이름의 한 블로거가 2014년 만들어낸 이 테스트의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1명 이상의 여성이 나올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낼 것. 영화 속 여성을 그저 민폐 캐릭터로 써먹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타우리엘 테스트의 목적이죠. 타우리엘은 판타지 영화 호빗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스마우그의 페어에서 처음 등장한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어둠숲의 경비대장으로서 레골라스와 함께 원정대에서 활약하는 든든한 아군이죠. 마코모리처럼 충분한 서사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도맡는 모습을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그것도 잘 만들어진 여성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다. 타우리엘 테스트의 존재 의의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매운맛 버전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죠. 이 테스트의 조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성 혐오자들이 해당 영화를 보이콧하는가. 지금이야 잘 만든 PC 영화라며 명작이라 칭송받는 매드맥스지만 처음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의 반응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샤를리스 테론이 연기한 영화의 진주인공 퓨리오사 때문이었죠. 쇼컷을 넘어 빡빡민 머리에 한쪽 손에 의수를 낀 학대받는 여성들을 구원하는 정의롭고 강인한 여성 캐릭터? 대표 상남자 배우 토마디가 연기한 맥스는 조연으로 써놓고 PC 요소 가득한 인물을 시리즈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 당시의 안티페미니스트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심지어 그 작품이 남성 호르몬 뿜뿜하는 액션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의 30년 만의 신작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한 블로거는 이 영화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작품은 상남자 영화인 척하는 페미니스트 선전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매드맥스 마니아들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아예 이 위대한 전사 캐릭터의 이름을 딴 테스트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퓨리오사 테스트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요소가 불편하고 거슬렸다 정도를 넘어 특정 관객들에게 극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화의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PC가 싫은 게 아니라 영화를 못 만들어서 싫어하는 거야 라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된 영화가 매드맥스라는 건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소개한 이 테스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단편적인 몇 가지 기준만으로 성평등을 판단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나요? 아니면 이러한 기준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모든 영화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필요는 없고 모든 영화가 성평등을 증명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영화 안팎의 고정관념, 이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혐오적인 요소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 뻔한 전개가 아닌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화, 이 모든 것을 위한 변화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